충격량 기법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충격량 기법은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기반을 하게 되고요. 운동량 모멘텀은 질량 m과 속도 v의 곱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는 mv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란 두 물체가 만나서 부딪혔다가 다시 떨어질 때 해당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같아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은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충돌 전 운동량인 m1이 v1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과 m2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v2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더했을 때의 운동량이 m1의 물체가 분리속도인 v-1으로 움직이는 것과 m2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분리속도인 v-2로 움직이는 것의 합이 같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해당 식을 이용해서 m1과 m2에 대해 충돌 전과 후의 운동량의 차이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량의 차이, 변화를 가지고 충격량인 J를 구할 수 있습니다. 충격량 J는 델타 P1 혹은 마이너스 델타 P2인데요. 따라서 두 물체의 충돌 전후의 충격량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한 이 두 식에서 우리는 충돌 이후의 속도를 구해서 물체에다가 구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v-1과 v-2를 기준으로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은 두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해당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J 값을 구해줘야 하기 때문에 J 값을 구할 수 있는 식으로 이동을 해보면은 두 분리속도의 차이는 두 접근 속도의 차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2는 반발 계수로 0과 1 사이의 값이며 얼마나 튕기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의 식을 사용해서 J를 구해보면 하단에서 구한 두 분리속도에 대한 식을 집어넣어서 식을 세우고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J에 대한 식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과정에서 식을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 V1-V2 대신에 VR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J는 마이너스 VR 곱하기 2 플러스 1 M1 플러스 M2분의 M1, M2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J를 구했으니까 다시 구한 J를 분리속도를 구하는 식에다가 넣어주면 분리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충격량 기법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제는 당구 게임이고요. 두 당구공 사이의 충돌을 검사를 해야 충격량을 구하기 때문에 충돌을 했는지 검사하는 방법은 두 공 사이의 거리 D가 반지름 R이 2배보다 크면 충돌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이 접촉을 하게 되면은 접촉점과 접촉 노멀과 접촉하는 접면이 생기게 됩니다. 2차원에서는 접선이었지만 3차원이기 때문에 전면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충격량과 충격 방향
구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공의 접근 속도는 노멀 속도와 탄젠트 속도로 분해가 되는데요. 공이 대각선 방향으로 나아갈 때 X축의 방향과 Y축의 방향으로 나눠서 이를 합쳐서 구하는 벡터를 활용한 방법과 같습니다. 노멀 벡터 방향과 평행한 방향이 노멀 속도, 그리고 전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벡터가 탄젠트 속도입니다. 충돌 후에 노멀 속도는 두 개가 서로 다른 방향이라서 감소되어 변하게 되지만, 탄젠트 속도 같은 경우에는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노멀 속도만 변하고 탄젠트 속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충돌 해결에는 노멀 속도만 사용하게 됩니다. B 같은 경우에는 노멀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충돌 해결 작업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충돌 해결 작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충돌 전후로 탄젠트 속도는 변함이 없으므로 탄젠트 속도 방향은 그대로 보존, 그리고 노멀 속도는 공의 운동량이 변화가 됩니다. 따라서 충격량은 노멀 속도 방향에서만 발생합니다. 충격량 기법 예제를 하나를 풀어보면은 B1이 접근 속도 20,0으로 접근을 할 때 접근을 했을 때의 노멀 벡터는 X축에 대하여 30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구할 때 노멀 속도와 탄젠트 속도로 나뉘게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속도는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항상 같기 때문에 노멀 속도에 대해서만 속도를 구할 거고, 노멀 속도를 속도 V라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M1과 M2가 같다, 그리고 반발계수 E가 1이다, VR은 V1-V2고 V2가 0이기 때문에 VR은 V1이다 라는 가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충격량의 경우에는 위의 이 주어진 식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B1의 노멀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접근 속도를 접촉 노멀에 투영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접근 노멀을 구해보면은 X축에서 직각으로 선을 내려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고 주어진 30도를 기준으로 X와 Y 값을 구해보면은 코사인 세타와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는 X와 Y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방금 구한 이 접촉 노멀 벡터를 접촉 노멀에 투영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에 대입을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1의 원점에서부터 이 길이는 B1 곱하기 코사인 세타이고, 그리고 접촉 방향은 N이 됩니다. 이것이 노멀 속도 V1입니다. 해당 식은 N의 값이 1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B1과 N을 내적한 값에 N의 방향을 곱해준 것과 같습니다. 이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V1은 접근 속도 20,0 곱하기 접촉 노멀 벡터의 내적과
접촉 노멀 벡터의 방향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5, 마이너스 5 루트 3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됐고요. 노멀 벡터를 구했으니 이제 J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때 아까 가정했던 내용인 이는 1과 m1과 m2의 값은 같다 라는 점을 다시 활용해서 넣어주면 다음과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진짜 구해야 했던 B1의 분리속도인 P-1을 구하는 방법은 P1과 J를 더해주는 것이고 P1인 20m1,0과 J인 마이너스 15m1,5 루트 3m1을 더하면 5 곱하기 m1,5 루트 3m1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m1으로 묶어서 5,5 루트 3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충돌 후 분리속도는 5,5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P2'도 이제 부딪힌 충격으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P2' 같은 경우에는 P2의 J값을 반대로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0 마이너스 15m1 5 루트 3 m1이 됩니다. 그래서 m1으로 묶으면은 15,5 루트 3이라는 속도를 갖게 됩니다. 이를 활용해서 또 다른 예제를 풀어보면은 B2가 고정되어 있어서 무게를 무한대로 가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 m2분의 1 부분이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m1분의 마이너스 VR 곱하기 2 플러스 1로 J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온 J값을 가지고 P1의 반사속도를 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0m1, 10 루트 3m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m1으로 묶으면은 마이너스 10, 10 루트 3의 속도로 B1은 분리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B2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속도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충격량 기법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